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4차와 5차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당헌에 따른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당헌 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한 3차 가처분은 신청에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이준석의 전 대표 지위와 권한 상실은 비대위 설치 완료에 의한 것이지 개정 당헌에 따른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준석 측의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급입법 금지는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 의결 당시에 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인해 고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진정 소급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 4, 5차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법원의 인정을 받았고 따라서 여당 내의 갈등이 일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신청한 3, 4, 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결정을 내린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9월 5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개정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 효력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비대위원 6인 선임 효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이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 개정당헌이 전당대회에서 추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은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준석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2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결과를 보며 건전한 시국관과 올바른 국가관 그리고 기성 정치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신한 젊은 정치인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준석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시국관과 국가관, 정치의식은 말할 것도 없이 말 한마디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 모든 면에서 너무 많은 실망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 기대했으나 몇 갑절의 실망만 준 젊은 정치인과 뼛속까지 썩은 정치인들을 보며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과 경멸감만 더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여야와 진영을 초월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도 망가져가는 나라를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판에 문재인을 비롯해 이재명, 이준석과 아직도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들같이 베베 꼬인 정신상태와 오만불선 아나무인인 중증 환자들은 국가사회의 해는 되지만 하나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하빨이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준석이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신 같은 이들은 조그만 뒷방에 고독하게 앉아서 냉철하고 처절하게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국가와 국민을 팔아가며 당신들이 지금까지 사기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이 세상에 남긴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저주와 원망의 씨를 뿌렸는지
하는 것부터 뼈아프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